9번 계란. 야, 계란입니다. 계란. 정말 이거 중요한 재료입니다. 계란 없이 어떻게 뭘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계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게요. 우유도 마찬가지였지만 계란 시험 문제 무궁무진합니다. 계란 계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자, 계란. 계란 설명 뭐 할까요, 제가? 요거 하나 해 줄게요. 계란. 뭐가 없다? 비타민 C를 제외했다. 비타민이 좀 없어요. 비타민 C가 없어요. 계란 완전 식품인데 네, 비타민 U는 좀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무기질이며 뭐 인이며 철이며 계란은 진짜 거의 완전 식품입니다. 자, 계란의 구성 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느낌, 필이 딱 꽂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보면서 계산 문제를 막 만들고 싶다. 막 질문하고 싶다.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막 생기시지 않으시지요? 자, 계란의 구성 보시죠. 계란은 별난하면 뭡니까? 전체 계란이고 노른자, 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란의 수분 함량을 물어보네요. 수분 함량. 수분 함량은 설마 껍질에 수분이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껍질을 뺀 전란, 껍질을 깬 상태에서 전란. 다시 말해 노른자, 흰자가 합쳐진 상태에서의 전란의 수분 함량은 몇 프로? 25%. 노른자만 먹었을 때 수분 몇 프로? 50%. 흰자만 먹었을 때 수분 몇 프로? 88%. 아하! 요거 가지고 얼마든지 계산 문제 만들 수 있겠네. 자, 계란의 구성부터 볼까요? 계란은 껍질이 있고 노른자가 있고 흰자 이 세 개로 합쳐진 게 계란이잖아요. 그러면 껍질은 10%, 노른자는 30%, 흰자는 60%.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계란 60g 짜리 계란을 특란을 우리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죠. 60g 짜리 계란에서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미리 풀어주고 갈게요. 껍질은 10%니까 10g이 아닙니다. 10g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6g입니다. 10%니까 껍질. 그다음에 노른자는 예? 30%니까 18g입니다. 자, 흰자는 60%니까 36입니다. 이게 더블입니다. 노른자의 더블. 자, 요렇게 해서 이 껍질을 뺀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가식 부분은 54g이 됩니다. 여러분 제과 제빵 빵 만들 때 맨날 계란 몇 개 써요? 계란 몇 개 써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이게 특란이면 나누기 54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자, 계란 먹을 수 있는 부분 54g, 껍질은 절대 먹지 않죠. 자, 요거 알고 계란 성분으로 가겠습니다. 계란은 다시 전란, 노른자, 흰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란에는 요거 계속 나옵니다. 요거 수분 함량이 75니까 고용질 함량은 당연히 25%죠. 그죠? 노른자, 흰자 합쳐진 거 전란, 계란, 달걀 이런 말로 나옵니다. 전란, 계란, 달걀 어떤 말도 다 똑같은 겁니다. 노른자는 전란의 30%. 아까 했는데 뭐 또 나와. 자, 수분 함량과 고용질 함량이 각각 50%죠. 수분이 50이니까 고용질도 50%죠. 이 안에는 단백질, 지방, 광물질, 포도당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특히 레시틴 나왔습니다. 레시틴. 노른자 속의 레시틴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유화 역할을 하는. 얘는 친유성이죠. 얘는 기름하고 아주 친해. 얘하고 식용유하고 만나서 뭐 만들죠? 예, 마요네즈. 메요네즈 만들잖아요. 메요네즈. 제가 외국 사람 앞에서 마요네즈 이랬다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메요? 이렇게 알아듣더라고. 메요? 이래야 알아들어. 그래서 마요네즈 만들 때 노른자와 식용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리드, 인지질, 콜레스테롤, 캐로틴, 무표 이런 게 뭐 엄청 들었습니다. 노른자. 자, 흰자에 뭐가 들었을까요? 전란의 60%인데 거의 88. 이거 많이 본 숫자죠. 요거 우유에 들었잖아요. 우유에 88%. 그럼 당연히 100에서 뺐으니까 고용질 함량은 12%. 자, 흰자 속에 들어있는 콘알부민, 오브알부민, 오뮤코이드, 아비딘. 천천히 읽어줄게요. 콘알부민, 오브알부민, 오브뮤코이드, 아비딘. 이거 단백질 이름이에요, 다. 여러분 이거 이따 공부해야 됩니다. 자, 껍질. 요거는 뭐 굳이 뭐 우리가 껍질에 대해서 뭐 알 건 없는데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 세균 침입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계란에서. 세균 침입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껍질에서 발생할 수 있다. 껍질에서. 자, 요거는 기억하고 가세요. 자,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흰자 300을 얻으려고 합니다. 껍질 포함 60g. 이거 또 나왔네. 그러면 60g에서 60%가 흰자잖아요. 흰자. 36g이 들었다고 아까 제가 써드렸죠? 그러면 300 나누기 36이면 8.3이잖아요. 이게 8.3이 됐건 8.1이 됐건 무조건 올립니다. 올림. 그래서 9개를 쓴다. 요거 흰자 단백질 요즘 들어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골고루 나옵니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나옵니다. 코알부민 약 15% 함유되어 있습니다. 15%. 많기는 오브알부민이 제일 많아요. 오브알부민이 제일 많이 들었는데 흰자 단백질 중에 흰자 단백질 중에 오브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콘알부민은 15% 들었고 철과의 결합 능력이 강해서 미생물에 이용하지 못하는 항세균 물질이다. 미생물의 접근을 막는 물질이다. 콘알부민 진짜 좋은 거다. 그죠? 오브알부민 많기는 제일 많이 들었어. 54% 들었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었다. 오보, 뮤코이드는 효소 트립신의 활동 억제제로 사용한다. 아비딘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문제가 콘알부민도 나왔고 오브도 나왔고 오브뮤코이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비딘도 나왔습니다. 아비딘 B자 여기잖아.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고 대사 및 성장에 필연적인 보효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아비딘입니다. 아비딘. 자, 그 다음 페이지. 계란의 구성비의 화학적 조성. 이거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란의 구성비 화학적 조성. 껍질은 10%, 전란은 90%인데 껍질 뺀 거니까 노른자는 30%, 흰자는 60%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분 함량이 전란이 75%니까 고용질 함량 25%.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노른자 속에 수분 함량이 50%니까 고용분도 50%고. 흰자 속에 수분 함량이 88%니까 고용질 함량 12%란 얘기죠. 자, 단백질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노른자가 제일 많아요. 지방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네, 노른자가 제일 여기도 많네요. 그 다음에 네, 당은 어디가 많나요? 네, 이건 흰자가 많네요. 해보요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고 전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란의 기능 보시겠습니다. 계란의 기능. 요게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계란의 기능. 요게 안 나오면 왜 안 나올지 싶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 농후화제. 아, 이름 되게 어렵다. 농후화제. 그냥 결합제다. 그냥 결합제다. 결합시켜주는. 왜 우리가 하다못해 그 동그랑땡 만들 때도 끈적끈적하게 뭔가 밀가루를 묻혀서 결합시켜주는 덩어리를 이렇게 뭔가 뭉칠 때, 뭐 동그랑땡 고기를 이렇게 뭉칠 때 이럴 때도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뭉치게 해주는 역할. 이게 농후화제, 결합제라는 뜻입니다.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어 제품을 되직하게 한다. 자, 제품에서 농후화제, 결합제 역할을 알 수 있는 제품이 뭐냐? 시험 문제 뭐 당연히 나오죠. 커스터드 크림과 푸딩입니다. 다음 중 커스터드 크림에 사용된 계란의 기능이 뭐냐? 농후화제, 결합제 역할입니다. 자, 유화제, 노른자에 들어있는 아까 뭐였죠? 인지질인 레시틴. 노른자 속에 인지질 레시틴이 기름과 물에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아까 메요에 설명했죠. 메요에서. 그래서 레시틴이 노른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화제 역할을 해서 물과 기름에 서로 분리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유화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노른자 속에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하는 거다. 다시 말해 노른자는 유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팽창제, 신자 단백질에 거품을 형성한다. 우리 이거 뭐예요? 뭐 머랭 쿠키에 뭐 하다못해 카스테라, 스펀지, 엔젤푸드, 롤케이크, 계란 거품 내는 모든 게 이 팽창제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이죠. 거품이 내면 거품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섞어서 구우면 그 열팽창하면서 볼륨 있는 카스테라 부드러운 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계란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까지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난화한개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난화한개수 신선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선도. 당연히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오똑 선 게 신선한 거겠지요. 그래서 0.361에서 0.442 정도가 이거 재는 거는 이제 터트려 가지고 최대 직경 높이를 최대 직경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난환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한 계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아주 상식적인 문제 같지만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 문제. 잘 나오고. 일단 광택이 없어야 돼. 광택이 뺀질뺀질뺀질하면 오래된 겁니다. 또 표현이 거칠어야 됩니다. 좋은 계란, 신선한 계란. 6% 10%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아야 돼요. 뜨면 안 돼. 흔들어서 소리가 나면 안 돼. 등불에 비쳤을 때 밝게 보이고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깨지면 안 돼. 자, 나란 개수는 요 정도가 좀. 자, 신선한 계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